네, 반갑습니다. 건축가 조준만입니다. 자, 방금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있어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예.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인가요? 건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름답다, 굉장히 여기는 편하다, 따뜻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보다도 그 근본의 건축이 가지는 어떤 중요한 힘이랄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사이에 관계를 만들고 이 사회를 나가서 조직하는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건축은 항상 그것을 공간을 통해서 너와 나 그리고 개인과 사회, 자연과 인공 그리고 안과 밖 다채로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형성을 해왔고 그런 어떤 관계성을 보통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문화는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볼 때 항상 그 시대의 건축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규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긴 복도를 따라 가지고 쭉 교실들이 나열돼 있고 또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앞에 강단을 통해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는 어떤 나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규정 지어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사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미학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제가 설계한 도서관입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이라고 은평구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다채로운 환경 속에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고 뒤에는 비단산이라고 근린공원이 있고 옆에는 놀이터가 있고 또 우측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굉장히 경사져 있어요. 앞에 도로에서 뒤에 이 근린공원까지 9m라는 굉장히 경사진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파른 경사로에서 이거는 건물 짓기 전에 땅인데 굉장히 이런 석축들로 이 도시 길과 이 공원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저는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 땅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온 도서관인데 주변 여러 갈래의 길들과 놀이터 그다음에 이 자연 도시가 서로 이렇게 경계 없이 연결되는 9m 안에서 그런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예, 도서관을 매개로 그래서 도시가 다양한 방향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은 대부분 이 땅을 그대로 건물화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사이에 다양한 휴게 공간이 생기게 하고 건물이 또 한편으로는 숲으로 돌출되도록 해서 비단산과 이 마을을 서로 이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존 겹겹이 석축으로 막혀져 있던 것은 이렇게 시원하게 밑에서 차도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로 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넓은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나 정문이나 이런 어떤 큰 홀 같은 명확한 어떤 입구 없이 이 도서관이 마주한 주변으로 다양한 출입구를 6개나 가지면서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어디로 나와도 바로 놀이터로 나갈 수 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약간 더우면 안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하굣길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쉼터와 같은 공간입니다. 네. 보통 이것이 이제까지 건축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불렸던 가장 어떤 심볼이라고 불렸던 도서관이 대표적인 그런 공간들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대공간 안에 지식이 엄숙하게 이렇게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관습적 유형에서 탈피해서 이 마을에 어울리는 도서관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조선시대 책가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중심이 없이 여러 중심들 각 부분들이 모두 주인공이 돼서 각자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열려 있는 그런 공간. 이것이 자연과 도시, 나와 사회를 이어주는 그런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의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도서관에 또 이 책만 읽는다기보다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의 행사 마당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만든다, 짓는다. 이 차이가 뭘까요? 만든다는 것은 이 말은 우리한테만 있어요. 이 구분을 뭐 영어로 하면 make, build 뭐 그 정도 차이는 되는데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것은 보면 만든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된다고 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집, 시, 의복 이런 것들을 짓는다 그러죠. 그것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그 사람, 그 장소에 굉장히 어떤 적합화된 어떤 이러한 삶을 이루는 어떤 우리 삶을 이루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굉장히 좀 소중한 몸짓에 관련된 그런 창조 행위를 보통 짓는다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 공간이자 이런 관계 짓기를 위한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백이란 것은 한자로 사이 간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앞으로 보낼 시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은 사람들 사이 여백이라고 보면 되고 시간은 순간 사이 여백이고 공간은 관계 짓기를 위한 그런 틈이자 여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이란 이 중요한 여백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조직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저기 세인트 루이스 미국에 가면 2,700세대가 넘는 그 대단지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최첨단 단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니즘의 정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건축가와 사회학자, 그다음에 철학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유토피아와 같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단지를 구축하자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너무나 이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어떤 과도한 질서였고 그래서 이 주민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뭔가 어울리지 못하게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또 유발되고 그러면서 점점 슬럼화가 돼서 72년 이 단지는 범죄 소굴로 저기 변해서 시에서 해체를 하고 말해요. 이 건축가분이 그 일본계 미국 건축가인 미노루 야마사키라고 9.11의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양반은 두 개 건물이 폭파되는 그런 굉장히 건축가로서는 특이한 그런 어떤 캐리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고요. 모든 좋은 의도가 뭐 그 항상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한다 그런 거. 다음엔 상당히 산만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인데 IMF가 여기도 터지면서 이 호텔하고 사무실 복합 건물로 짓다가 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일이 이제 파면이 되고 해고가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도시에서 남아서 뭔가 이렇게 삶을 이어가려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하나 둘씩 이 안에 모여들게 돼요. 집에 쫓겨나서. 그러면서 750세대가 넘는 세계 최고의 수직 슬럼가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어요. 이들은 아무런 질서가 없는 건물, 뒷담한 건물에 들어와서 그들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완성시켜요. 그들의 방식으로 이런 어떤 공동 커뮤니티 공간과 상업 공간 뭐 그런 것들을 완성하고 비어진 집들도 각자의 주온 재료로서 이렇게 마감을 한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건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지를 못했죠.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뭐 30 몇 층까지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웃 사람들 만나면 여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굉장히 미묘한 생동감 넘치는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뭐랄까요, 오히려 미완성함으로써 이 자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이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건축이라고 저는 봐요. 뭐 재미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공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단이라든가 이런 뭐 비어진 여백들을 많이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축주 분들은 도대체 이 쓸모도 없는 통과만 하면 되는 공간을 왜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을 크게 해놨냐, 방을 줄여놓고. 그럼 저는 이게 아무런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생활하시는 분 참 여기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무한한 어떤 창의성과 활동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백이다. 무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정돈되고 짜인 공간은 그냥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여요. 다 이거를 치수를 계산하고 그래서 얼만큼 여기 넓게 뽑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그 안에 살면 굉장히 뭐랄까요? 1차원적이고 일방향적인 소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말아요. 좀 우리 건축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뭐 여백 같은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뭐 집에도 있지만 우리 언어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는 그 의복의 형태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굉장히 뭔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이 모호한 이 여백 여유에 의해서 우리 생활은 굉장히 뭔가 좀 다채롭고 풍요로워서 멋이란 것도 필요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해 한국화, 대청, 텐마루, 마당 이런 것들은 다 여백, 기능이 명확하게 짜여지지 않은 것들은 자연 앞에 오히려 활짝 열려서 항상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채워졌어요. 뭐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한옥의 방이죠. 이 방은 모든 게 딱 우리는 지금 가면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침실은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기는 사랑채, 행랑채, 안방 뭐 다 방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목적은 우리는 그렇게 기능으로 목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 상 놓고 밥 먹으면 식당이 주방이 되는 거고 탁자 놓고 책 보면 서재가 되는 거고 겨울에 요강 놓고 응가하면 이거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욕 갈면 침실이 되고 마당도 그렇죠. 가장 이렇게 중심에 있는 마당 또한 항상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서양처럼 뭐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관홍상제가 일어나고 놀이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항상 이렇게 창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를 참 창의적으로 잘 씁니다. 이렇게 등받이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앉으라는 데는 멍멍이나 야옹이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런 명확한 위치 조직상의 기능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방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노래방, 찜질방, 그죠? PC방. 이런 것들에 저는 좀 힌트를 얻어서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설계한 주택이에요. 판교의 층층마루집이라고 땅들이 다 작은 땅들인데 특이하게 이 집에는 3세대 8명 대가족이 두 아파트에 나눠 살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이렇게 합쳐서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층층마루 이름 지은 것은 보시다시피 이 마루가 층층층층 이렇게 아까 한옥에 있던 그런 마루들이 층층층층 이렇게 펼쳐지면서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아니라 그 마루로 인해서 그 다양한 또 어떤 비움이랄까요? 그런 여백들로 의미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 계단 같은 것도 굉장히 넓게 작은 집이지만 오히려 넓게 했기 때문에 저기가 오히려 거실의 일부가 되게 확장이 되고 저기 중정도 문을 열게 되면 또 이 거실의 일부가 되는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힘없이 계속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있고 뭐 그랬다면 여기는 항상 이런 마루들이 있어서 문을 열고 커튼을 치고 이거에 의해 커튼에 의해서 이게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다각적인 관계성을 만들었어요. 네. 다음은 제가 공주에 설계한 굉장히 이렇게 좀 작은 카페 건물이에요. 북샵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노후된 이런 예전에 1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만든 거예요. 다음. 여기가 1층이 확 비어져 있어요. 1층이 사실은 가장 이 가치가 높은 데잖아요. 임대료가 높게 나가고 카페를 했을 때.
하지만 이게 워낙 건물이 작다 보니까 여기 뭐 테이블 2개 놓고 카페 장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열어서 이게 그냥 앞에 제민천 하천 자체가 다 이 건물의 그 어떤 그 거실로 도시 거실이 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어디서부터가 건축이고 어디까지 굉장히 틈이 많고 윤곽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다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문을 안 열어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앉으면 바로 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성 건물입니다. 예. 뭐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또 현명하게 이 건축주분은 옆에 또 이렇게 낡은 집을 사서 여기를 거의 이렇게 또 다른 거실로 열어줬어요. 여기는 카페가 닫혀 있어도 여기는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공주니까 서울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그런 좀 더 저기가 있겠죠. 그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건축 여백을 도시적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점점 나날이 가용부지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점점 좀 더 사람들이 이 여유로운 또 공공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이런 차원에서 봤어요. 예, 다음 부탁드려요. 그 우리 하부에 도시에는 이런 많은 유휴 공간들이 있는데 이 유휴 공간이란 것은 보면 굉장히 그 좀 이제까지 사회 문화적으로 좀 의미들이 많은 곳이에요. 다음 장 부탁드려요. 네, 이 고가도 이 서울의 어떤 그 눈부신 개발을 상징했지만 더 이상 이게 잘 사용이 안 되고 하나 둘씩 철거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철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지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어떤 도시 일부로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분절하고 또 밑에 굉장히 좀 음침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 유휴 공간인데 이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잘 씀으로써 우리가 부족했던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숨겨져 있던 곳을 발굴해서 다시 쓰자 이제 이런 의미로 도시적으로 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현재 180개 고가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잘 사용되지 않고 그 면적을 합치면 상암 축구장이 200개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땅을 어디서 지금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활용되고 미활용되는 공간들을 숨은 공간들을 찾아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잠재력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분절된 것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여러 다목적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또 그 도시로 확장되고 주변에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첫 사례로 구현한 것이 시범 프로젝트가 옥소의 고가 하부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좀 음침한 공간이죠. 다음 장. 네, 여기에 굉장히 옆에 자연이 쭉 연결되면서 빛이 충분한 공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딱 내리면 이렇게 상마했던 공간이 앞에 푸른 녹지로 반겨주고 다음 장. 예, 그리고 이 끊어진 길이 다시 이런 책의 공간으로 이어져지는 거고 이 상막에 있던 등하교 공간이 굉장히 또 이렇게 풍성한 녹지로 또 채워지고 반겨주고 뭐 그러한 공간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5천 개에 이르는 작은 이런 미러 반사판들은 이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시시각각 이렇게 투과하면서 마치 숲속에 있는 굉장히 아늑한 그 상막한 공간에서 아늑한 건축적으로 그렇게 또 어떤 관계성을 맺어주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들의 책 놀이터이자 함께 오는 부모님들의 사랑방, 직장인들의 여가 활용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뭐 저는 문화의 편의점이라고 했어요. 슬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집 옆에 있는 굉장히 그 나의 또 다른 거실이 되는 공간이라고 봤습니다. 예, 외부에서도 다양한 이런 또 행위들이 또 사람들을 찾아내서 제가 이걸 설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술가는 또 참여해서 또 한 해 비어진 또 반만 채웠으니까 반대쪽에는 이런 또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여기서 신나게 주말에는 놀고 예, 이렇게 댄스도 고가 하부에서 하고 퇴근 후에 요가를 해서 릴렉스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네, 주말에는 또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 건축이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 이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드릴 말씀은 미완으로 완성하다. 우리는 이제 도면을 건축가는 그리죠. 그리고 도면으로
건물을 완성하지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가 자기가 직접 연주해서 하는 거랑 달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타자 의존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무수한 타자들이 또 오해와 또 개입으로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되고 변화하고 또 바뀌는 겁니다. 건축과 관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상 건축은 항상 리모델링 되고 그러니까 어디가 완성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당초 저는 완성을 포기해요. 그래서 형태의 물리적인 완성보다는 이러한 느슨한 뭔가 여백이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고 그 안에 품고 있는 조금 그러한 건축이 여백의 건축이보다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행위주의 공간 구성과는 달리 이런 가능성 중심의 여백의 건축을 인해서 건축은 주어진 기능을 담는 도구의 틀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미완을 품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이 생동감 있는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을 또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